스마트폰 화면을 넘길 때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펼쳐지는 풍경이 있습니다. 근사한 레스토랑의 오마카세, 번쩍이는 외제차의 핸들, 지중해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한 휴감, 그리고 방금 막 매장에서 나온 듯한 명품 가방까지. 언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사회의 보통 혹은 평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일까요? 그 중심에는 소셜미디어, SNS가 있습니다. SNS는 24시간 잠들지 않는 거대한 전시장이 되어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너만 빼고 모두가 이렇게 살고 있어. 너만 뒤처지고 있는 거야. 라고 말입니다. 타인의 가장 행복하고 빛나는 순간들, 즉 완벽하게 편집된 하이라이트 장면들이 쉴 틈 없이 내 손안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하이라이트와 나의 무대 뒤, 지극히 평범하고 때로는 고단하기까지 한 비하인드 장면을 같은 저울 위에 올려놓고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 비교의 끝에서 찾아오는 것은 만족이나 동기부여가 아닌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과 스스로를 갉아먹는 자괴감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현대인들을 보이지 않는 감옥으로 몰아넣는 비교 지옥의 시작점입니다. 화려한 사진 한 장을 위해 기꺼이 빚을 지고 좋아요 개수로 나의 가치를 증명받으려는 이 기이한 현상.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그 보여주기식 행복이라는 거대한 신기루의 추악한 이면과 그 달콤한 유혹의 대가가 무엇인지 낱낱이 추적해보고자 합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명품 가방이나 고급 호텔에서의 하룻밤은 소수의 부유층만이 누리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SNS와 미디어는 이 모든 것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는 평범한 일상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한 끼에 10만 원을 훌쩍 넘는 오마카세는 더 이상 일생일대의 기념일에만 찾는 곳이 아닙니다. 월급날, 나를 위한 선물, 소소한 사치라는 이름 아래 평범한 직장인의 일상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도심 속 호텔에서 즐기는 휴가, 호캉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낯선 개념은 어느새 지친 현대인에게 필수적인 재충전 코스처럼 여겨지며 주말의 호화로운 브런치 사진은 이제 흔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명품 소비는 더욱 기이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백화점 문 앞에 줄을 서는 오픈런 현상과 활성화된 리셀 시장은 명품 소비가 단순한 과시를 넘어 재테크의 수단으로까지 변질되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결국 이 모든 현상은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바로 대한민국 사회의 평균 혹은 보통이라는 기준점이 현실과 동떨어진 채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기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만 뒤처지고 있다는 거대한 압박감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스크롤하는 스마트폰 화면 속 세상은 현실과는 다른 규칙으로 움직입니다. 그곳은 우리 삶의 가장 빛나는 순간들만 세심하게 편집되어 올라오는 거대한 무대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무대의 총연출가는 바로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의 유일한 목표는 단 하나, 우리의 시선을 1초라도 더 붙잡아 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알고리즘은 우리에게 더 화려하고 더 자극적이며 더 부러운 타인의 삶을 끊임없이 추천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나만 이 흐름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교묘한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바로 포모,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는 이들과 나의 현실을 비교하는 상향 비교의 덫에 빠집니다. 한 번의 스크롤, 한 장의 사진이 우리의 자존감을 조금씩 갉아먹는 것입니다. 결국 SNS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구조적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들고 그 비교의 끝에서 불안감을 느끼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인 셈입니다. 내 통장 잔고는 그대로인데 왜 나만 점점 더 가난해지는 기분이 드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무서운 정신적 질병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결핍이 아니라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발생하는 지독한 심리적 고통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부러움으로 시작하지만 이내 시기심과 무력감으로 번지고 종국에는 만성적인 우울과 분노로 자기 자신을 갉아먹게 됩니다. 이 질병이 심화되는 과정은 명확한 단계를 거칩니다. 모든 것은 무심코 넘기는 스크린에서 시작됩니다. 화려한 레스토랑, 반짝이는 명품, 이국적인 휴양지의 풍경을 통해 타인의 풍요로운 삶을 끊임없이 인지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 우리의 뇌는 이 편집된 환상을 나의 고단한 현실과 무의식적으로 같은 저울 위에 올려놓고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순간 마지막 단계의 문이 열립니다. 나는 저들처럼 살지 못하고 있다는 명백한 결핍감과 함께 세상이 불공정하다는 깊은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SNS 속 보여주기식 행복에 중독될수록 현실의 나는 점점 더 초라하고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명백한 정신적 질병의 초기 증상입니다. SNS에서 느낀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공허한 감정은 결국 소비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남들에게 있어 보이는 것의 하나의 능력이 된 시대, 이른바 있어빌리티를 위한 소비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는 때로 비참합니다. 자신의 소득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소비로 빚의 굴레에 빠지는 카푸어, 백푸어 현상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되었습니다. 단 한 장의 사진을 위해 12개월 할부로 명품백을 구매하고 매달 돌아오는 카드값을 걱정하는 것은 이제 흔한 사례일 뿐입니다. 친구들의 해외여행 피드를 보며 조급해진 마음에 결국 마이너스 통장을 열어 비행기 표를 결제하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히 과소비를 넘어 미래의 소득과 시간을 현재의 과실을 위해 저당 잡히는 영끌 소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SNS 피드 위에서 반짝이는 단 몇 초의 만족감. 그 찰나의 순간을 위해 현실의 삶은 수개월 혹은 수년간의 무거운 재정적 고통과 맞바꿔지고 있습니다. 행복을 인증하기 위해 우리가 실제로 지불하는 비용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부러워하며 스크롤을 내리는 피드 속 풍경은 과연 전부 진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보여주기 위한 욕망은 이제 하나의 거대한 산업을 만들어냈습니다. SNS에 올릴 단 한 장의 사진을 위해 명품 가방과 고급 시계, 심지어 수억 원을 호가하는 외제차까지 시간 단위로 빌려주는 렌탈 서비스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몇만 원의 비용으로 잠시나마 상류층의 삶을 체험하고 그것을 박제하여 온라인상의 나를 포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일반인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망하는 인플루언서들의 삶 역시 때로는 철저히 계산된 각본 위에서 움직입니다. 광고비를 받고 방문한 고급 레스토랑은 내돈내산 인생 맛집으로 둔갑하고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는 제품이 인생템으로 포장됩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완벽해 보이는 행복은 사실상 거액의 광고와 협찬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거대한 세트장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진품을 살 능력은 없지만 진품처럼 보이고 싶은 욕망이 만들어낸 기형적인 짝퉁 시장까지 더해집니다. 결국 우리가 질투하고 박탈감을 느꼈던 수많은 이미지가 실제가 아닌 잘 짜인 연출이거나 명백한 거짓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좇고 있던 것은 어쩌면 실체가 없는 신기루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잘 짜인 연극이고 허상이라면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이 지독한 비교의 굴레를 끊어내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의식적인 거리두기입니다. 목표 없이 스크롤을 내리는 관성적인 행동을 멈추고 나에게 끊임없이 박탈감과 불안감을 안겨주는 계정의 팔로우를 끊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손가락 터치가 아니라 나의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방어 행위입니다. 그렇게 확보한 시간과 에너지 속에서 우리는 시선을 외부가 아닌 나의 내면으로 돌려야 합니다. 타인의 좋아요가 아닌 오롯이 나의 만족감이 중요한 활동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독서나 운동, 혹은 서투르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는 시간처럼 당장 과시할 수는 없어도 나의 내면을 단단하게 채워주는 것들 말입니다. 나의 경제적 수준과 가치관에 맞춰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복이 아닌 나를 위한 행복 리스트를 직접 작성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의 중심축을 소비에서 경험과 성장으로 옮겨오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SNS를 타인에게 나를 전시하는 무대가 아닌 나의 소중한 순간을 기록하고 의미 있는 것들을 공유하는 본래의 공간으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행복은 타인과의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올 때 비로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크롤을 멈추는 순간 종종 깊은 공허함과 마주합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잘 짜인 무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소셜미디어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카메라 셔터가 터지는 단 1초의 완벽한 순간을 위해 수많은 시간이 동원되고 단 하나의 완벽한 구도를 위해 수십, 수백 장의 사진이 버려집니다. 우리는 그 찰나의 환상을 부러워하며 멀쩡히 흘러가는 나의 시간을 실패한 인생처럼 취급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삶은 프레임 밖에 존재합니다. 타인의 각본에 감탄하는 관객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내 삶의 무대 위 온전한 주인공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선택은 오롯이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복이 아닌 스스로 온전히 느끼는 충만함을 추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지독한 비교의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가장 빛나는 순간은 어쩌면 좋아요를 받지 못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필터 없이 마주한 사랑하는 사람의 웃음, 목표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던 땀방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나만의 작은 성취와 같은 것들 말입니다. 타인의 편집된 하이라이트가 당신의 소중한 비하인드 장면을 더 이상 집어삼키게 두지 마십시오. 화려한 전시는 끝났습니다. 이제 당신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할 시간입니다.